이번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여파와 군사적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가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종가 기준 브렌트유가 $100를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좀 오른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 기존에 어떤 그런 전쟁 전에 한 65불에서 한 70불 사이 정도의 어떤 유가에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한 100불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유가의 어떤 그런 물론 전쟁 상황 때문에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그런 우리 유가 원유의 어떤 그런 공급망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임팩트가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그 역대급 비축률을 방출하기도 했는데 그게 좀 큰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축량이라든가 어떤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어떤 그런 이 풀어질 어떤 그런 비축량의 정도가 솔직히 크게 영향력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비축류가 가장 빠르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원유 가격이라든가 바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시간차가 솔직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비축류를 정말 무한정으로 계속 풀어야 하는 어떤 그런 자원의 어떤 그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 비축류의 어떤 그런 풀어내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라든가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 기름값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새 차가 좀 덜 밀린다 이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주유소 현장도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지만 유가 최고 가격제 시행하면서 지금 일단은 주유소에서 기름값은 좀 내리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일단 오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 안정에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정이익을 취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업계라든가 주유소의 어떤 그런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유가 안정의 효과는 확실히 있으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이 최고 가격의 어떤 그런 안정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효과가 클지는 그러니까 이 효과의 어떤 그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가격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라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좀 그 효과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민생도 그렇고 경제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민생 경제에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이제 물가 그리고 어떤 그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 관리나 어떤 그런 통제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그런 고통을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어떤 그런 분들은 아마 서민 경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 흔히 얘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물류 쪽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컨트롤을 좀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고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유소들 압박 강도는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유가가 계속 급등하는 이유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모즈타바가 메시지를 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라 이 부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금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이란의 전략이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 비대칭전 전략, 어스메트릭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전체와 아라비아만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을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은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던 이 양상이 지금은 약간 걸프 해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만까지도 가고요. 이렇게 확전함으로써 미국에 좀 더 부담을 주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리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데 중동 군사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랍
이스라엘의 그 협력 관계를 억제하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통해서 주변국들한테 어떤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 발사 순항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아랍에미리트 쪽에 더 쏠렸거든요. 그거는 예. 어떤 의도예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예.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이 미국의 아랍에미레이트에 미국의 전진 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 알다프라 공군 기지가 미 전투기하고 정찰기 기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끌어들였다 이런 시각을 이란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에 대한 경고, 즉 협력하면은 너희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경고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내부 결속과 혁명 수비대에 대한 어떤 결속을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반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느냐면은 예.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점하고 두 번째는 경제 구조가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관광과 금융과 이렇게 이제 상업 이런 것인데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으로 볼 할 수가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다. 못하는 예, 것이죠. 못하는 것이다. 예,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제 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인플레이션 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 이런 것들이 엄습한